자, 하여튼 이 주식시장도 항상 네. 유기적인 생물체와 같아서 살아있잖아요. 매번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네.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네. 근데 요 며칠 상간은 명확한 답들이 좀 보이고 맥락이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전 코너에서 또 SK증권의 김용우 센터장이 출연을 해서 네.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쭉 다 털어놓고 갔어요. 저희 표현에 이제 턴다는 표현을 네. 쓰지만 다 풀어버리고 갔기 때문에 추가로 좀 거기서 대형주 하지 않았나요? 대형주를 많이 하시죠. 저희는 스몰캡입니다. 아, 좋아요. 우리는 좀 피해 갑시다. 그러면. 자, 소문으로 들었어로 먼저 네. 가볼까요? 그럼 소문으로 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저는 지난주도 소문을 들었어요. 얘기하셨는데 자꾸는 풍문도 들었는데. 풍문이나 소문이나. 네. 네. 아무튼 일단은 이제 최근에 시장이 또 지수도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마 쪽들이 삼성전자 좀 이끄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6개 뭐 블록체인이라 죄송합니다. 메타버스라든지 네. CBDC라든지 이쪽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또 테마폭을 넓히고 있는데 일단은 메타버스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메타버스 내에서도 이제 또 그 뭐랄까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찌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또 소프트웨어가 일정 부분 부각이 됐었다라면은 네. 이제는 또 삼성전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분위기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VR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일단 출시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좀 받쳐주게 되면서 좀 더 진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우리나라 좀 1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5G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 타이틀전인데 아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좀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협력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참여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기술 선도한다라는 거 기본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뭐 종목들을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이제 많이 네. 익숙해져 계시지만 포인트는 그래도 중요한 건 비주얼적인 거잖아요. 네네.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이제 가상 공간에 어떤 그 구현되는 부분들은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 영상학적으로 네네. 굉장히 뭐 그러니까 좀 게임으로 치면은 사실 요즘 게임주들의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쵸. 그 게임에 이제 이 디지털 영상들이 구현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엔진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가 주목을 받고 네네.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헤드기어를 쓰고 예, 허공에 이제 손짓을 어찌 보면 좀 웃긴 형태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저 안에 이제 구현되는 영상들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구현하느냐라는 그 속도감 이걸 이제 뭐 백시드로 치면은 약간 부스터의 개념이 되죠. 가속을 시키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저장 기술, 그다음에 뭐 그래픽 기술, 이거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뭐 핵심 기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나설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 해당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끼어들어서. 아닙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삼성전자 독보적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안 나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안 나설 상황이고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게 VR 메타버스 기기인데 얼라이언스, 영어로 네. 좀 표현을 어렵게 메타버스 연합체 뭐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네. 일단은 뭐 저런 표현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나 나오는 뭐 스타 얼라이언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좀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런 영어도 좀 쓰고 그냥 연합체 뭐 이런 연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뭐 블록체인 연합체처럼 마찬가지로 CBDC 연합체처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방금도 보셨지만 기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런 기기들도 이제 작아지게 되고 간소화가 좀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저 이전에 한번 블록체인 메타버스 말씀드리면서 그 우스갯소리로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얘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좀 간소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 애플이 애플 글라스를 현재 만들고 있고 이 애플 글라스가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면 좀 더 여기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구현을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홀로그램, 그러니까 아이언맨이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홀로그램 기술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아바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영화가 어찌 보면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식 네. 선택을 네네. 할 때 힌트를 주는 게 영화죠. 영화에서 많이 찾아요, 네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기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하드웨어 기기도 진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런 역할은 삼성전자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득 뭐 애플 글라스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가오미디아라는 회사도 지금 XR 글라스, 네. 그러니까 혼합현실 글라스를 현재 정부 국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일반 소비자층도 이용을 할 수 있게 구축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종목을 먼저 말해버렸는데 저는 4가지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가지. 기업들이 있죠? 네네. 일단은 어저께 뭐 상한가에 진입했었던 1차적 먼저 상한가에 진입했었던 코세스, 네. 그리고 옵티시스, 엔텔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모센스 같은 경우 조금 그 자막이 긴데 아모센스는 아직 시장에서 부각은 되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픽을 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세스, 옵티시스, 엔텔스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끈끈한 그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LED 공중의 핵심 장비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LED 쪽, 그러니까 구현하기 어떤 영상 쪽 관련된 하드웨어 쪽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 관련된 어떤 장비라든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코세스이기 때문에 어제 가장 많이 좀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상이 좀 선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흐릿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디지털 광링크를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선명한 장거리 영상을 전송하는 제품을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옵티시스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옵티시스와 좀 비슷한 맥락에서 또 엔텔스라는 종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장거리 영상을 전송하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을 겁니다. 네. 그럼 이 데이터 가부화를 또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 엔텔스가 예전에는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그 엣지 컴퓨팅 기술이라는 것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데이터를 좀 많이 전송을 하다 보면은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엣지라는 게 네네. 이제 사방팔방에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저장하는 부분들을 공간을 좀 많이 네네. 다양하게 마련한다. 뭐 이런 네네. 개념으로 보셔도 그렇죠. 될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네. 통신이 원래 좀 네네. 그런 개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소위 말하는 렉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빠른 데이터 전송을 해야 하는데 이게 렉이 0.1초라도 렉이 걸리게 되면 이게 딜레이, 이렇게 지연되는 현상들. 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로 갑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진짜 0.1초라도 렉이 걸리게 되면 이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5G, 6G, 뭐 7G까지 이렇게 어떤 이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빠른 속도가 나올수록 그리고 빠른 속도를 통해서 데이터도 많이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 과부하 문제가 좀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엔텔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코세스, 옵티시스, 엔텔스 같은 경우는 그런 연유로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는 회사가 아모센스입니다. 네. 요거는 그 무선 충전 차폐시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주력은 그렇게 되어 네, 그렇죠. 있는데 사실 아모센스는 거의 특허 괴물이에요. 네네. 이 관련된 기술의 특허가 굉장히 원천 기술이 많아요. 네네. 그 아모텍 계열이지만 그 아모텍의 앞으로 행보도 저도 참 기대가 되고 네네. 아모센스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 편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은 원천 기술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진보를 하게 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술을 많이 좀 보유를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아모센스 같은 경우 결국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조금 전에 엔테스를 말씀드리면서 과부하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과부하를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신규 상장주인데 네. 어떤 회사냐면 UWB라든지 RF 통신 설계부터 센서, 모듈 이런 부분들 토탈해서 사물 인터넷 그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고 또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종합 패키지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WB 같은 경우는 그 낮은 전력에서 대용량 정보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가 되겠죠. 네. 이 데이터를 그 무선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엔텔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이 아모센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합을 하게 되면은 대량의 데이터를 과부 없이 전송해 줄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좀 묶어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센스도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의 그 UWB 스마트 태그 플러스를 현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코세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간 이유가 삼성전자 같은 사업 관계 때문에 상한가 간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로 어떤 부품 납품을 하고 있고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아모센스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삼성전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 앞으로 기초가 네. 또 주목이 되지만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는 거의 스마트폰이 네네,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의 그 방향, 애플도 디바이스를 생산하지만 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거기에 그렇죠.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거, 네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도 평가를 많이 저희가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마 이런 메타버스 사업부라는 것이 첨가가 되면서 그런 쪽을 확장하고 나아가지 않게 길은 분명히 딱 보이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제는 뭐 명확하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일단 하드웨어 중에서 구축할 수 있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 구축 장비 위에서 메타버스를 얼마만큼 선명하게 또 구축을 할 것인가.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원천 기술이 받쳐주지 않게 된다라면은 정말 이 메타버스란지 그리고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이 6G 환경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상당히 중요하다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모센스 마지막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현대차라든지 BMW 이렇게 그 불치의 완성차 업체들 네. 이쪽으로도 현재 UWB 기반의 디지털기 상용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진짜 주목을 해야 될 신규 상장주. 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 글라스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애플 글라스뿐만 아니라 국내는 또 XR 글래스 정부 국책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가온미디어이기 때문에 가온미디어가 아마 이 XR 글라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면은 아마 또 다른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또 네.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가온미디어는 제가 또 방송을 오면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자막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탑픽이라기보다는 탑3를 제시할게요. 네. 탑3 코세스, 아모센스,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 네, 이렇게 세 개를 탑3로 좀 제시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는 네네. 좀 단기 급등해서 과열로 지정이 됐다. 네, 지금 단일감이면 적용되고 있는데 단일감이네. 아마 풀리게 되면은 네. 뭐 추가 상승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 말씀하셔서 네. 언뜻 생각이 났는데 이 가온미디어가 지분을 한 30% 가지고 있는 상장사가 하나 있어요. KINX. KINX. 네, 이 디스트리 그러니까 트래픽 네. 그 데이터를 좀 분산시키는 그렇죠. IDC. 네네. 이 회사 주가가 지금 15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벌써 망했나? 이거 뭐 표현이 이 보통은 아주 큰 이슈가 발생을 해도 이렇게 연속해서 하락하는 네네. 경우를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거의. 15거래일 연속 뭐 급락도 아니에요. 네네. 100원, 200원 이렇게 뭐 주가는 6만 원짜리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차트쟁이들이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네, 차트 보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하시는 기술적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낌새가 있다.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죠. 네, KINX 네. 그 시세에 있으면 혹시 하나 좀 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가온미디어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네네. 그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네네. 운영하는 네네. 업체. 요 회사 지금 궁금해요. 네, 혹시 나중에 뭐 분석이 네네. 되시면은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그리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온미디어는 또 자회사 상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네, 가온 브로드밴드라고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회사입니다. KINX. 조금씩 네, 희한하게 15거래일 연속 하락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네. 야, 희한하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가를 좀 해봤고, 네네. 삼성전자의 행보는 물론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있지만 네네.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어제 아까 말씀하신 네, CBDC 디지털 네. 화폐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말로만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메타버스는 정리가 된 거죠. 네네네. 탑3 하면서. 예. 그것까지 정리. 네. 그래서 이제 CBDC 쪽으로 이제 속도를 이제 낸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대장은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이 네. 두 기업이 진행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들,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뭐 코나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엑스가 지금 네네네. 우선 협상 그렇죠. 이 대상자로. 블록체인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 진행을 네. 할 겁니다. 또 거기도 이제 얼라이언스니까 이제 연합체들이 또 구성이 되나요? 네, 얼라이언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얼라이언스의 개념은 항공사들이 많이 네네. 쓰지만 그 마일리지가 네네.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항공사를 이용한 네. 마일리지를 이제 연합체인 뭐 이래서 정태근 항공에도 쓸 수 있고 최인만 항공에도 네네. 쓸 수 있고 그 마일리지를 교류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얼라이언스의 네. 개념이니까. 네. 예전에 해운 동맹 같은 게도 얼라이언스라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CBDC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화폐 디지털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화폐 디지털을 어디서 힌트를 찾으시면 되냐면 이 우리가 페이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근데 이런 것들이 신용을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는 게 결국 신용 거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결제는 추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외산 거래죠. 외산 그렇죠. 거래. 그래서 이 신용 거래가 아니라 이제는 신용 대 신용 거래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화된 화폐를 가지고 이제 현금 결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물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된 어떤 현금을 거래를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런 결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거, 보안. 요 문제를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도 보안 방식이 아닌 서두에 좀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블록체인 방식의 어떤 보안 방식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플랫폼 그 클레이튼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그라운드 X와 어떤 사업 연관성이 있는 스몰캡들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블록체인 얘기가 먼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블록체인 그라운드 X와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나이. 예.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지금의 지역화폐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역화폐 디지털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이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플랫폼의 어떤 그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라운드 X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면서 사업에 좀 참여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코나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나이 외에 또 4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K사인, 뭐 라운시큐는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몇 번 라운시큐. 저희가 그 네, 많이 다뤘기 때문에. 면역 여권 네네. 얘기하면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K산이란지 라온시큐어, 그리고 핑거, 그리고 또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될 기업.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는 아모센스를 좀 픽을 했는데 그 지금 CBDC 같은 경우는 오픈베이스라는 기업을 또 추가로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K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CBDC 해가지고 거의 대장주여서 급등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K사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물 인터넷과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IoT.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기 보안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상기기 탐지.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 통해서 근거리 통신을 이제 진행을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감지하고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K산이 많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산 DID 기술, 블록체인은 DID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체 인증을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게 되면 뭐 지문식이란지 그리고 홍채 인식이란지 이런 부분을 뭐 또 탑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생체 인증 활용한 뭐 신원 증명 플랫폼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운시큐어 여기도 뭐 여기서 플러스 한번 해보자면은 뭐 라운시큐어 정도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차트가 좀 괜찮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요것도 비대면 채널 모바일 기반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제 있기 우리 때문에 730 시간에 신혁승 이사가 아, 그런가요? 네, 좀 쭉 브리핑을 해줬죠. 그래서 한번 저도 이거 핀 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업 보안 솔루션 사업,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보안 솔루션 사업을 현재 오픈베이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은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와 보안 기술의 어떤 기반이 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그 보안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오픈베이스하고 링네트를 말씀드리면서 네. 뭐 빅데이터란지 클라우드 쪽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이 사물 인터넷 보안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오픈베이스가 최재형 관련주입니다. 아,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그 대선 출마를 공식선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네. 그래서 이 CBDC 플러스 대선 테마에서 이 두 가지 테마가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주가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주가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을 예상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오픈베이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 픽 이렇게 압축을 조금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픽3 세 개나? 픽3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빼면 되네. 네. 그래서 K사인, 오픈베이스 여기 또 안 나오고 있지만은 코나이, 코나이. K사인, 오픈베이스, 코나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탑3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관심 종목을 편입해 놓고요. 여기서 튀어나가는 종목들을 그때 추경 매수가 아닌 추정 매수 관점에서 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엔 다 갈 것 같아요. 오케이. 제 생각인지 뭐지 저는 다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골라서 수익 내는 재미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탑3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저는 제 나름대로 말을 참 천천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좀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아마 오늘 제어를 안 해주신 거 보니까 천천히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다 하신 건가요? 네. 오케이. 정보회의 다 나눠봤고 소문으로 이런 얘기 저런 네네. 얘기 나왔는데 기업들이 좀 많았지만 조금 더 압축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모센스하고 네네. 오픈베이스 네. 이 정도는 좀 유심 있게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네. 자, 730 정보회의였습니다. 나가실 때 그 바지는 잘 채우고 나가시고요. 네.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